안녕하세요. 카펜터 A입니다. 지금부터는 블렌더를 활용해서 이 BIM 설계자가 어떻게 3D 모델을 편집하고 추가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아주 블렌더 작업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제품은 블렌더 파운데이션에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무료 제품입니다. 무료 제품이지만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3D 모델을 활용해서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제품은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이후에 이런 화면으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 왼쪽 상단을 보시면 모델링, 스컬프팅, UV 에디팅, 텍스처 페인트, 쉐이딩, 애니메이션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처음에 블렌더를 처음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뷰포트가 있고 여기에 뭔가가 좀 있고 오른쪽에 무슨 개체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이 기능인 자체가 메뉴가 많기 때문에 좀 아이콘들의 사이즈라든지 문자 사이즈, 메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메뉴를 좀 크게 보는 방법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 만큼 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메뉴를 좀 더 크게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중에 에디트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레퍼런스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몇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인터페이스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보시면은 레졸루션 스케일이라고 있고요. 기본이 1로 되어 있는데 이 메뉴가 이제 이런 메뉴들을 크게 보이게 하는 혹은 작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 약 50% 정도 올리면 1.5를 하게 되면은 메뉴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업 고해상도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본값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히려 어쩌면은 이렇게 작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강좌는 주로 3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빔 설계자들이 3D 모델을 어떻게 약간의 편집 혹은 추가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블렌더 기능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을 알기 위해서 기본 기능이 앞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언어 메뉴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국의 언어, 즉 한국 사람일 경우에는 한국어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화면을 좀 내려보시면은 랭귀지라 부분이 있습니다. 랭귀지 부분에 지금 현재 미국식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변경하실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언어가 되어 있는데 좀 화면을 좀 내려보시면은 한국어라고 있죠. 코리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모든 게 한국어로 변경이 됩니다. 전부 다 한국어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영어로 유지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끄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여기에 있는 모든 언어가 다 한국어로 바뀐 건 아니고 좀 바뀌어 있는 작업이 된 부분만 한국어로 바뀌고 번역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은 기존 영어로 보여집니다. 이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요게 기본 폴다운 메뉴가 있고요. 요건 이제 UI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각 이름별로 해당되는 작업 공정에 따라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요 레이아웃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주로 사용되는 메뉴고요. 이게 이제 뷰포트라고 그러죠. 뷰포트가 있고 뷰포트의 하위 메뉴가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뷰포트에 해당되는 하위 메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아마 하신 분 입장에서는 타임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거 올려보시면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지금 작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0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파티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이제 아웃라이너라고 해가지고 개체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메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뭐 재질, 어떤 제한 사항들, 모디파이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기도 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메뉴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요, 이 부분을 어떤 창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지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프로퍼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프로퍼티가 보여지고, 이 프로퍼티 아이콘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타임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타임라인 이 아이콘 있죠? 아이콘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3D 뷰포트인데 3D 뷰포트의 아이콘이 여기에 보여지는 형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모델에 대한 수정과 편집, 그리고 이 마감재에 대한 설정, 이 텍스처에 대한 설정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쉐이더 에디터로 변경을 합니다. 가끔 씁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제거하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은 메뉴 중에 이 삭제 버튼을 눌러서 대상 개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3D 뷰포트에 큐브 데이터, 즉 박스 데이터를 하나 넣으시려면은 이 화면 내에 있는 메뉴 추가 메뉴에서 큐브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삭제했던 그 큐브가 다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지금 오브젝트 모드가 되어 있고요. 블렌더에서 모드 3D 뷰포트의 모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6가지의 모드가 있는데 거의 저희 지금 이 동영상 강좌에서는 튜토리얼에서는 이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 두 가지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전문 3D 애니메이터들이 쓰는 기능인데 저희는 빔 모델을 활용해서 모델 데이터에 대한 편집, 수정 그 정도만 할 거기 때문에 주로 이 두 가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요거 우클릭 하셔가지고 이렇게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키보드에 있는 이 X 버튼을 눌러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튜토리얼에서는 기본적인 메뉴만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단축키보다는 화면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이렇게 삭제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지울 수 있고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격자 모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리드라고 그러는데 초록색, 뭐 빨간색, 요 위는 없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요 메뉴가 있거든요. 요걸 눌러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Z가 하늘 방향이고요. Y가 이쪽 방향이고 X가 이 방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Z를 클릭하시면은 Z에서 위에서 아래로 본 모습이 되겠고요. X를 누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옆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 각각 하나 4개의 위치가 아니라 요 비어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X를 저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블렌더는 상당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학습하실 수도 있지만 그 상당히 좀 많은 과정을 거치고요. 저희가 지금 이 튜토리얼에서는 이 짧은 시간 필요한 기능만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설명드리지는 않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 부분만 좀 아시면은 빔 작업한 데이터를 편집하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하는 방법이 아까 했던 방식이 이제 요게 메쉬에서 큐브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단위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마 오브젝트들이 여기 보시면 단위라고 되는데 미터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길이 값을 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화면상에서 보여주는 길이를 밀리미터로 변경하는 것이고
요 그리드 간격 있죠? 그리드 간격은 한 개가 전부 다 1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를 밀리미터로 바꾼다고 해서 요게 1mm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1000m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한 2m 되기 때문에 2m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에 척도라고 해서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인데 바로 클릭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찍는 것이 힘들죠. 모서리를. 그래서 스냅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여기 자석 기능 있죠. 자석인데 버텍스 전 부분을 이용해서 클릭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2m 이렇게 2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요 밑에까지가 2m 이렇게 2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가운데 버튼 눌러서 휠 버튼을 가운데 버튼 눌러서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른 쉬프트 키와 마우스 휠 버튼 눌러서 이렇게 패닝할 수도 있고요. 단축 키를 안 쓰고 오른쪽에 있는 요 패닝 있죠. 요걸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줌인 줌아웃은 요 아이콘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휠 버튼을 눌러서 위아래로 당기는 것으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은 뭐냐면요. 보는 방법을 지금 원근법으로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정사법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상도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바꾸는 기능이고요. 요 카메라 아이콘은 카메라가 설정되었을 때 카메라 뷰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지금 렌더링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주로 요 사용하는 방법을 할 거고요. 기본 인터페이스를 여기 지금 제가 처음에 타임라인이었던 것을 쉐이더 에디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요 UI로 자기 작업 화면을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 파일의 기본값에 보면은 스타트 파일로 저장이라고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요 화면으로 고정이 돼 버리는 거고요. 최초 설정으로 불러오기 요거는 뭐냐면은 원래 루미온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팩토리 데이터로 변경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요 화면을 자기만의 인터페이스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열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저장하시게 되면 이제 만약에 저장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저장된 파일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실 경우에는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기능이죠. 요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본으로 저장은 원본 저장된 파일의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 파일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확장자를 테스트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은 파일의 명칭은 블렌더라는 블렌드라는 요 파일입니다. test.blend 확장자가 5개가 나옵니다. 보통 3개인데 요거는 이제 뭐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파일을 저장하는 개념이고요. 인터페이스도 방금 전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방법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기 기능입니다. 이게 다른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사용자가 이제 이 작업자가 자기 이 화면 자체를 인터페이스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아까도 방금 전에 저는 타임라인에서 이걸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열기에서 저희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인터페이스가 다 변경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까 분명히 저는 여기에 타임라인을 했는데 타임라인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돼 있고 없던 부분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블렌더 자체를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뭐 자기만의 스타일을 변경하셔서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좀 뭐가 뭔지 모르는,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거 지우고 파일을 열기 할 때 바로 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기어 모양,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가지고 UI 불러오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요거를 제거를 하시면은 작업자가 만들어 놓은, 요 부가티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은 작업자가 사용했던 UI는 제거하고 가져오는 거죠. 클릭하시게 되면은,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우리는 이제 내가 작업하는 방식의 기본 UI를 쓰면서 그냥 데이터만 들어오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불러오기 말고 가져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 채널에서 보신 분들이 상당수가 BIM 작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BIM 설계 데이터를 블렌더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통은 FBX 포맷을 이용을 합니다. 이 파일은 저희가 작업한 빔 모델이고요. 이것을 FBX로 저장하는 방법은 내보내기 익스포트에서 FBX라고 있죠. 여기다가 저희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저장을 하시면은 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여기서 사용됐던 제 마감재가 그대로 보이죠. 지금 아치라인 같은 경우에는 FBX로 저장을 하실 때 사용됐던 마감재가 FBX 파일에 포함이 돼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블렌더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태는 일반 제너럴에서 이거는 X를 눌러서 없애고, 가져오기에서 FBX 포맷을 선택을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모두 데이터가 개별적으로 불러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개별적으로 불러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원래 천정인데 천정에 모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다른 부분이네. 여기서 원래 모듈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천정에 빔 제품은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천정 내부에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하나의 모듈화 되어 있는데, 이 블렌더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각각의 요소별로 선택이 됩니다. 즉, 아웃라이어를 보시면 여기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은 말 그대로 이 모듈에 대한 이야기고요. 각각의 모듈이 그룹으로 들어오는 거고, 모듈에 대해서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74, 175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200도 있고, 요거는 뭐냐면은 아치라인에서 사용됐던 기본 일련 번호를 말합니다. 플레인 실링에 596 요 번호들이 블렌더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각 요소는 이미 분리되어 있어서 이 밑에 있는 오브젝트로 변형이 됩니다. 역시 각 요소가 여기서 보시면은 1144, 1145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기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에 33이다. 그럼 여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클릭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부분이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요 부분만을 편집하실 경우에는 키보드에 보시면은 이 물음표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키보드에 보면은 요 키가 있거든요. 요 키. 오브젝트 34번 해당 요 부분만 편집하실 경우에는 해당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편집이 완료된 다음에는 한 번 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사용법이고요.
여기서 특정 데이터를 하나 추가로 넣겠다. 그럴 경우에 여기다가 징검다리 돌 판을 넣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뷰포트 오브젝트 모드에서 추가에 메쉬에 큐브를 넣을 수 있죠. 이 데이터를 이동을 하시려면 여기 이동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냅이 켜져 있는데 스냅을 끄고요.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를 변경하시려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요거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고 요거를 추가적으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편집 모드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그 오브젝트 모드를 에디트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는 순간 요 부분에 아이콘이 좀 변경이 되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변경하는 순간 에디트 방식을 버텍스, 엣지, 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점선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고요. 엣지는 가장자리를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고 면은 면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키를 가지고 면을 내릴 수가 있고요. 완료가 되면은 다시 요 모드를 오브젝트 모드로 변경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물음표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 뭔가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좀 용어를 설명드리자면은 이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요 이상한 게 있고요. 여기 이동키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선택과 이걸 3D 커서 혹시 커서라 그러는데 조금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택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3D 커서는 이제 별도의 위치를 정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커서 위치를 설정하고 드래그하여 변형을 합니다라고 변형시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요걸 클릭하시고 만약에 여기를 한번 클릭하잖아요. 그럼 요 똑같은 아이콘이 여기에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3D 커서는 어떤 원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원점은 여기 보시면 빨간색과 초록색, 파란색이 겹치는 요 부분이 원점이고요. 요 부분이 3D 커서고 요거는 오브젝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노란 부분이죠, 점. 요걸 가지고 오리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르죠. 요게 원점, 커서, 오리진. 지금 여기 오리진의 위치를 이 오브젝트의 중간으로 변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서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오리진을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어디로 바꾸냐면은 오리진을 지오메트리의 중심으로 변경. 혹은 이제 중심인데 그 중심이 질량 기준일 수 있고요. 표면 기준일 수도 있고 볼륨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볼륨 기준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요 가운데 부피의 가운데로 변경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오리진이죠. 회전을 시키면은 이 오리진을 중심으로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여기서 실행 취소를 누르시고 자, 그런데 이 오리진의 위치를 요 3D 커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클릭해서 오리진을 3D 커서로 이동. 여기 바뀌었죠?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로테이트 하시면은 이 기준점이 가운데가 아니라 이 오리진을 중심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언두 하시고요. 그래서 이 3D 커서와 오리진, 원점, 이게 다른 개념이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만약에 만들어진 혹은 편집된 데이터를 루미온으로 내보내실 경우에는 보통 FBX를 쓰는데 원래 이 파일이 FBX 파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FBX를 3D 커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FBX 파일을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FBX를 3D 커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FBX 파일을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FBX를 3D 커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FBX 파일을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요거를 저장을 한 다음에 블렌더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FBX로 내보낼 때는 FBX 여기 있죠? 아, 여기 가져오기 죄송합니다. 내보내기에 FBX 있죠? 네, 테스트2라는 이름을 하는데 여기에 좀 중요한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해당 데이터가 지금은 작업을 안 했지만 작업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요 그 FBX라는 포맷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작동이 되냐면은 환경 설정에 보면은 애드온에 FBX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FBX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13.0 버전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FBX 인풋, 아웃풋 요 데이터가 이제 내보내고 들어온다 이런 뜻인데 FBX 파일은 오토데스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일 형식으로 그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BX 포맷은 이 3D 모델에 이 텍스처, 마감재를 합칠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기능이 둘 다 제공되는 포맷입니다. 블렌더에서 이 전체를 FBX로 내보낼 때 텍스처 데이터랑 합치면 아마 관리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야 루미온에서 그걸 열었을 때 텍스처까지 함께 보이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에서 테스트2라는 거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패스 모드, 경로 모드죠. 재질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카피, 즉 모델에 복사한다는 뜻이고요. 그 안에다가 넣어서 복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3D 데이터만 내보낼 수도 있고요. 추가로 조명, Shift 키 누르면 추가 선택이 됩니다. 혹은 카메라 정보까지 함께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루미온으로 나갈 경우에는 루미온에서도 임포트 할 때 카메라 정보 혹은 램프까지 포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3D 데이터만 내보내실 경우에는 메쉬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은 단위 적용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게 되면은 루미온으로 넘어갈 때 거의 10분의 1로 단위가 줄어서 나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상 이 부분을 체크를 푸시게 되면은 그 단위가 여기서의 단위랑 루미온에서 단위가 똑같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보내셔야 루미온에서 FBX 파일을 열었을 때 그 단위가 똑같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이 블렌더로 들어왔을 때는 보통 이제 이 작업의 개념이 이렇게 3D 모델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편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은 사용됐던 마감재를 변경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재질과 이 부분의 재질이 똑같은 겁니다. 루미온에서 여기 뷰포트를 이렇게 보면은 쉐이딩 모드도 있고요. 요거 이제 뷰포트 쉐이딩이라 해가지고 렌더링 최종 결과물은 아닌데 유사하게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마 재질을 확인하는데 아마 좀 편리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선택이 되죠. 자, 그랬을 때 해당되는 재질이 여기에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게 조금 어려울 때는 여기 뷰포트 쉐이더가 저 개인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웃라인에서 해당 부분이 선택이 되고요. 이 메쉬의 이 부분 있죠. 재질 아이콘을 보시게 되면은 재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머티리얼의 이름이 보여집니다. 머티리얼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내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그럴 경우에는요. 요거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걸 누르세요. 누르신 다음에 베이스 컬러를 빨간색으로 변경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걸로 변경이 되고요. 요 이름을 예를 들어서 슬라브 레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슬라브 레드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슬라브 레드로 변경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머티리얼 5. 아까 똑같은 거였는데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요 부분이죠. 클릭하시면
찾을 수가 있어요. 레드라고 나오면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슬라브 레드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마감재에 대한 색상을 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을 다 이름을 다르게 하실 경우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레드인데 뭐 1번을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레드 1이고 요거는 그냥 레드예요. 네, 여기선 또 안 바뀌었네. 요것도 제거를 하고 다른 빨간색이죠. 레드 2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요거와 요거는 좀 다른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러면 루미온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각 재질을 다른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르게 마감재를 지정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 블렌더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렌더 자체에 대한 기능 설명보다는 블렌더를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